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통해서 척추 관련된 그리고 또 통증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연세 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좀 급한 환자분 수술이 잡혀가지고 수술 때문에 한번 제가 방송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는 넘어가고 편성 스케줄대로 해서 이번에 이제 11월 들어갔고 엉덩이 통증 관련된 것을 아마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야이고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엉덩이 통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또 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오늘 엉덩이 통증 하는데 팔절이 물어보면 안 되나? 괜찮아요. 물어보셔도 되고요. 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은 모두 다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도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만일에 좀 이 강의하고 결부되거나 강의하고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캐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영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슬라이드 보면서 오늘의 주제 한번 다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조금 길죠. 쉽게 잡는 엉덩이 통증, 그리고 어렵게 잡는 엉덩이 통증.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예후도 각기 달라요. 환자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도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쉽게 잡는 엉덩이 통증과 어렵게 잡는 엉덩이 통증 무엇이 다를까요로 준비했으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는 한 달에 2번,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와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계속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계실 거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척추관절병원을 방문하는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는 주요한 증상 중 하나인데 여기 엉덩이 통증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무슨 진료 과목을 가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통증 중 하나고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과도 환자들의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엉덩이 통증은 항상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엉덩이는 부위별로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엉덩이의 표면적인 부분부터 먼저 리뷰를 해서 복습을 해 나가고 보도록 해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엉덩이를 뒤쪽에서 보는 거죠. 엉덩이라는 건요. 앞쪽은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고 뒤쪽이 엉덩이인데 엉덩이에는 이 장골 능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만져지는 그 뼈가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장골이라고 하는 엉덩이 뼈의 능선 같은 라인이에요. 그걸 따라 쭉 들어가다가 보면은 조금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4번, 5번 허리 디스크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서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만져지는 게 엉치뼈입니다. 엉치뼈는 척추뼈가 합쳐져서 융합된 뼈인 거고 그걸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은 미골, 바로 꼬리뼈가 만져지게 되고요. 그쪽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손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만져지는 뼈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좌골입니다.
그 좌골, 궁둥뼈죠. 좌골의 그 좌골 결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바깥쪽의 고관절의 바깥쪽 부를 대전자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네 부위가 엉덩이 통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의 표면적인 구성은 바로 저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보는 것이 좋다. 장골능선, 천장관절, 좌골결절, 대전자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머릿속에다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척추질환, 고관절, 힘줄염, 점액낭염, 좌골신경통, 천장관절염, 다양한 원인이 같이 존재하고 두 개 이상의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요 다양한 원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엉덩이 통증은 꼭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요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척추관절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질환, 골반의 인대나 힘줄염, 좌골신경통이나 신경병증은 영상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통점의 유무나 특징적인 소견 등 보행이나 앉을 때 통증 악화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영상 소견 검사, 엑스레이, MRI,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도 해볼 수 있겠지만 주류를 이루는 거는 엑스레이와 MRI 검사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학적 검사라 해서 환자분의 몸을 만지고 움직이면서 진단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골반뼈의 모양을 좀 보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골반뼈는 사실상 한 가지 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골반뼈는 크게 네 가지 뼈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엉치뼈, 바로 천골이고 또 하나는 엉덩뼈, 장골이고 또 하나는 궁둥뼈, 좌골입니다. 요 세 가지 뼈가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가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고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덩뼈 같은 치골은 직접적으로 체중이 실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이나 통증과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덩뼈 치골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뼈의 구조물은 엉치뼈, 엉덩뼈, 궁둥뼈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도 엉덩뼈는 그냥 큼직한 항아리처럼 내부에 있는 장기를 받쳐주고 구조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엉치뼈하고 천골이죠. 그리고 궁둥뼈인 좌골이 통증과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한 뼈들이 어떤 건지요. 자, 엉치뼈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꼬리뼈하고 연결되어지는 척추뼈의 일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엉덩뼈는 그냥 제일 큰 뼈예요. 예, 제일 큰 뼈. 어떻게 보면 엉치나 엉덩뼈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질환보다는 산과, 산과의 분만과 이런 두덩뼈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통증을 다루는 강의 시간이니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엉치뼈하고 궁둥뼈인 이 좌골에 해당된다고 보겠어요. 자, 그래서 엉치뼈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천골. 그리고 엉덩뼈는 장골. 그 다음 미골이 바로 이제 꼬리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궁둥뼈가 바로 이 좌골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덩뼈는 바로 치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뼈가 뭐다? 엉치뼈인 천골과 그 다음에 궁둥뼈인 좌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천골은 어떠한 뼈냐면은 요추하고 골반을 연결해 주는 뼈예요. 그래서 척추뼈의 일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5개의 척추뼈가 합쳐져 갖고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허리 엉치 신경 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신경의 잔가지와 뿌리들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하고 골반을 연결하는 가장 마지막 디스크인 허리 디스크하고 골반 사이의 마지막 디스크인 요천추 디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추간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천골인 엉치뼈하고 장골인 엉덩뼈가 만나서 천골과 장골이 만난다 해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골반의 가장 큰 관절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하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이런 천골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뼈가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엉치뼈, 천골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뼈 사진을 빼고 근육과 신경을 그 위에다 덧붙이면 요 천골 주위로 노란 색깔로 줄같이 나오는 수많은 신경들이 나오는 게 보이죠? 아주 복잡한 전선 구조물처럼 얼기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얼기 중 하나입니다. 척추에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팔다리로 뻗어져 나갈 때 중요한 신경얼기는 팔신경얼기, 상완신경총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허리 엉치 신경얼기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운동 감각신경과 관련된 것은 물론 자율신경계도 같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몸의 항상성과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신경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는 단일신경으로 가장 긴 다리의 뒤쪽의 대부분의 운동과 감각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 좌골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골은 이런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는 척수신경을 다리까지 이어주게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골반 내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신경 얼기를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다음은 제가 천골, 엉치뼈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좌골, 예, 궁둥뼈라고 그랬어요. 좌골은 우리가 이렇게 딱 엉덩이 앉았을 때 닿는 시트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앉을 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이 아니라. 그래서 골반의 양쪽 아래 부분이고 여러 다리의 근육들이 붙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반을 지탱하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앉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행과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좌골인 궁둥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앉을 때 닿고 요 아래쪽에 골반 저근육과 함께 아래쪽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둥뼈인 좌골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지금 위에서 올려다 본 거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건데 이걸 바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꼬리뼈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는 위에서 보니까 꼬리뼈가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아래쪽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꼬리뼈가 위에 보이는 거고 장골과 천골이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좌골결절인 여러 가지 인대와 근육, 힘줄이 붙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좌골결절에 힘줄이 연결되면서 골반을 고정시키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서는 이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흰둥이와 뿌두리님이 장시간 비행기 타면 엉덩이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하거든요. 베개 깔고 앉아도 아파요. 그게 바로 지금 좌골 C본이거든요. 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골과의 관계에서 신경통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엉덩이 통증의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단되고 어떤 건 좀 잘 낫고 어떤 건 좀 잘 안 낫는 경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 통증은 우리가 원인을 제가 분류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명확한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예.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방사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다리까지 막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독 엉덩이만 아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과 좌골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척추 질환이에요. 척추 질환에는 뭐가 있죠?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어요. 예.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질환이 가장 흔하면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통증 자체도 굉장히 심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병이고요. 충분하게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는 통증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서 약물 치료나 신경주사, 프롤로요법, 그 밖에 시술, 수술, 내시경 이런 것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척추 질환을 갖는 엉덩이 통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낫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상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제거를 해야 될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착이나 디스크처럼 명확한 병을 갖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수술을 할까만 결정하면 돼요. 예. 내가 수술을 언제 할 건지 여러 의사를 만나보면서 저 선생님이 나랑 가장 합이 잘 맞을 것 같고 나한테 잘 이해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것 같은 교감이 잘 되는 선생님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천천히 수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이제 잘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치료가 되었든 시술이 되었든 수술이 되었든 나의 상황에 잘 맞게끔 이 상황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통증에 대해서도 또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술이나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적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까지도 잘 상의해서 나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만 하면 이렇게 척추 질환이 명확한 이러한 경우에는 엉덩이 통증이 굉장히 잘 낫습니다. 74세 여자 환자분을 소개를 해보면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고 2년 가까이 됐어요. 앉아있을 때는 다리가 땡기고 주로 엉덩이가 많이 아파요.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환자분은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피지컬 이그잼을 해보면 특별한 건 안 보여요. 이렇게 다리 들어도 그냥 다 잘 올라가시고 예. 진단은 이렇게 5번하고 엉덩이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고 4, 5번도 약간 돌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 정도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지병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혈압, 당뇨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미루게 되었고 또 디스크이기는 한데 협착증과 함께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4번, 5번하고 5번 엉덩이 1번을 같이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선생님은 지금은 엉덩이 통증이 주고 다리 증상은 별로 없으시다고 하니까 굳이 수술 안 해도 된다. 예. 그냥 시술이나 주사 맞으면서 지켜봐도 된다.
방사통이 본인은 거의 안 심하기 때문에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좀 끌고 가시게 됐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5번하고 엉덩이 1번에 아주 하드한 형태의 딱딱한 디스크가 이 척추 1번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왼쪽은 하얗게 신경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보여드린 이 부분이죠. 여기는 매우 하드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1번 신경, 척추 1번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엉치 1번 신경은 엉덩이 통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거는 황색인대 비후와 동반되기 때문에 협착과 함께 동반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딱딱한 디스크가 보이죠. 하드한 디스크이기 때문에 자연 흡수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라 이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니까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 뿌리를 보여주고, 이게 파열된 디스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제거 후 감압된 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포인트는 내 엉덩이 통증이 척추 질환이 되게 명확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은 잘 나아요. 그래서 치료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내 상태에 맞추어서, 내가 보존적 치료 기간이 짧다면 충분하게 약이나 주사 등등을 이용해서 물리치료 뭐 마찬가지고요. 보존적 치료를 하고 수술적 치료 결정을 하면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은 단계일 거라면은 또 그 앞서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나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처음에 나는 허리가 안 아픈데 선생님이 척추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너는 허리 전혀 안 아픈데? 저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빈번하고 많은 것이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그게 엉덩이 통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엉덩이만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다리가 당기거나 내려오는 증상도 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명확한 골반 질환이에요. 예. 허리 질환이 아닌 거죠. 아주 명확한 골반 질환인 거예요. 엑스레이 상에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학적 검사에서 앞통점이 대부분 존재하고요. 패트릭과 같은 검사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MRI 검사를 가기 전에 주사요법이나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광범위하거나 아주 심부에 깊은 곳에 원인이 위치할 때는 잘 안 나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사 몇 번 맞고 잘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발이 많습니다. 금방 다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랑 운동과 관련된 것이 많은 병들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골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약물 주사요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를 보면서 보시면요, 64세 여자 환자고 이분은 왼쪽 엉덩이 통증이에요. 걷기가 매우 불편한데 명확하게 나옵니다. 피지컬에서도. 지금 보시면 좌측에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저게 바로 우측하고 다른 변이에요. 오른쪽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 좌측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심하게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뭐냐면은 급성 석회성 힘줄염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주사 맞으면서 그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운동과
물리치료로서 교육을 잘 해주면은 잘 낫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수는 있는데 금방금방 호전될 수 있는 병이라 보시면 돼요. 다음은 75세 여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거든요. 다리 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우측에 관절면이 좀 소실이 되면서 관절 주위가 많이 붓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게 보이죠? 예. 이러한 경우에도 우측의 퇴행성 고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명확한 질환이고요. 대부분 주사요법과 약물 치료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관절 자체가 많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무릎 관절염처럼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관절 질환에는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형태의 점액낭염과 힘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부위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근육이 있어요. 근육의 층도 두텁고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근육의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는 다 이 쿠션처럼 점액낭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영상검사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은 힘줄들이냐 미세한 힘줄들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잘 안 되고요. 점액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어 있을 때는 표시가 분명히 되지만 미미한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상검사만으로는 좀 어렵고 영상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일치하게 해서 같이 환자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잘 유심해서 찾아보면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민들레님이 천장골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것은 없는데 이 강의에는 천장관절염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장관절염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천장관절이라고 해요. 근데 천장관절염은 일본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여기에는 염증성 척추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매우 드문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MRI도 이제 조기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단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엑스레이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MRI 상에서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MRI 상에서 항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이는데 염증이 미미한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요통에 시달리거나 엉덩이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천장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 요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성 척추 질환의 일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장관절염 자체가 모두 강직성 척추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2차성으로 생기는 천장관절염도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성 장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이 천장관절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 천장관절 근방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이 천장관절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해주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보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천장관절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골반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절이고 임상적 의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다루는 병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병들이 훨씬 더 빈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척추 질환이 분명한 경우, 골반 질환이 분명한 경우, 원인이 분명하니까 진단이 명확하니까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차이 났지 않는 엉덩이 통증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인 바로 모호한 척추 질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75세 허리가 30대처럼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빈도가 척추질환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척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하지만 이 모호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는 우리가 디스크가 얼마만큼 튀어나와야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야지 수술을 결정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개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통증이 원래는 쉽게 말해서 척추질환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혹은 척추질환이 전체 병의 기여도의 한 20-30%밖에 안 됐는데 척추질환을 너무 지나치게 인식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중한 척추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술은 한번 하게 되면 수술 부위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남습니다. 그 부분이. MRI 찍으면 이제 알아요. 다 수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비가역적인 변화가 결국에는 혹되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경향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개선은 되지 않고 통증은 더 악화되는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치료가 생각했던 바대로 되지 않고 환자가 힘들고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자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 수술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빈번하게 생기냐면은 자, 주사를 좀 3-4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주사 치료의 약물이 원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거기가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기여도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잠깐만 통증이 해결되고 통증이 다시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척추 질환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거나 할 때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이제 47세 남자 환자분이고 왼쪽 엉덩이 통증이고 2달 정도가 됐어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왼쪽 엉덩이가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상당히 받는데 다리 거상을 하는 검사부터 해서 이학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어요. 타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했는데 그 주사 치료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경막의 신경차단술도 분명히 시행을 했고 후진해치치 신경차단술도 하고 주사 치료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충분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MRI를 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은 거예요. 그냥 얼핏 봐서는 디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깨끗한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의 이 정도 디스크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저는 결정을 잘 하지는 않는데 지금 5번하고 엉덩이 1번의 요 바깥쪽에 디스크 때문이라고 타원에서 소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5번하고 엉덩이 1번이 요게 디스크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이어서 신경이 잘 지나가는데 여기 왼쪽 보시면 요렇게 좁아져 있는 거죠. 뭔가 좀 더 튀어나온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위가 신경 뿌리가 눌리면서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위에 주사를 놓았더니 한 24시간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아프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내시경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됐고, 아무리 내시경이라고 해도 수술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셔서 또 의견을 물어보셨더니 다른 병원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너무 헷갈리게 되면서 여러 곳을 수소문하고 여러 선생님을 만나시게 되었고, 이제 환자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오시게 됐는데, 진단은 모든 의사가 같아요. 요천 추추간판 탈출증이고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협착이 발생을 한 거죠. 추간공 협착이. 그러면서 디스크가 동반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MRI를 얇게 찍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신경 압박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수술적 치료는 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신경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보았을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시술로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경막의 카테터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테터를 이용해서 주위를 치료를 해 주었더니 굉장히 개선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것도 100%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테터 시술을 해서 신경성형술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야 다행이지만,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몇 개월 못 가면 그건 하나마나한 시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의 카페 같은 데서도 저한테 막 문의하시면서 질문 주시는 게, 대표적인 호구가 되는 시술, 치료해서 신경성형술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하는 치료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술적 치료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사만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수술은 하지 않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진단을 하는 이 3번과 같은 모호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척추 질환은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원인이라면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좌골 통증 온리, 이것만 있는 경우예요. 이것만 있는 경우. 척추 질환도 없고 골반 질환도 없어요. 자, 이게 질환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병변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보행에도 문제가 없고 앉을 때만 통증이 심하고 생활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 매우 힘들어하세요. 자, 환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엉덩이인데 1년 동안 치료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배제크님이 3번이나 시술한 경우도 봤다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이분 3번 시술하셨어요. 타 병원에서 3번 시술했고, 골반에다가도 스테로이드 주사, DNA 주사, 프롤로 주사, 뭐 종류별로 안 맞으신 게 없어요. 1년 내내 치료하셨습니다. 앉아있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요. 걷는 건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만보 걸으실 수 있고, 그냥 걷는 건 문제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앉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자리 있죠? 앉으면 딱 닿는 그 좌골 결절부가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네. 이런 환자도 디스크가 약간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걷는 것도 문제 없고 앉아 있으면은 통증이 생기는 일종의 자골신경통인데 치료 효과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혹 들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다행히도 MR상에서 굉장히 깨끗했는데 지금 보면 허리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수술할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봐도 약간의 경미한 디스크 정도만 있죠. 골반도 체크를 해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이 병원 진료를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막 오랫동안 기다려서 교수님도 만나면 교수님 2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왔냐? 예, 약도 먹을 필요 없고 열심히 운동해라.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자기는 앉으면 아파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앉기 힘들고 운전이 너무 두렵고, 예, 영화 뭐 이런 거 볼 수도 없고 컴퓨터 할 때도 서야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통증 자체가 기능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5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한 가지가 분명할 때는 수술이나 그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시술을 해주면 좋아지겠지만 여러 개가 골고루 있는 기능성 장애예요.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낫는 경향이 있고 허리에다가만 시술을 하거나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시술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주사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 뿌리를 시술 시에 잘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프롤로 주사 요법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해 주는데 감소된 힘줄과 근육의 볼륨을 올려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오시면 설명을 드릴 때 치료 기간이 좀 길 수 있고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입원해서 치료를 하자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변화되는 양상도 봐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시술이나 한 가지 주사나 한 가지 약물이나 치료법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인내를 하고 치료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집안 사진은 제가 보여드렸죠. 집에 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지? 이거? 막 찾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먹다 남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치웠던 거야. 그래서 좀 곰팡이도 쓰고 상했어. 그러면 그 냄새의 원인이 분명하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치우거나 버리면 냄새는 없어져요. 바로 이 냄새가 통증인 거예요. 그런데 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냥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 쾌쾌한 냄새가 나.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그냥 한번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한번 하죠. 근데 문을 닫았는데도 다시 또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집안 전체를 청소하고 환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4번째 환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C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모든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진료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엉덩이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각각 다른 경과를 볼 수가 있다.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병이 있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영상감소성에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까 애매한데 보행에도 문제없고 좌골에 국한된 통증은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시기도 필요하고요. 복합적인 다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Q&A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실상 이제 통증을 분류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좌골 통증만 있는 정말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베제크님이나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운동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제크님이 코어 근육을 키우면 통증이 줄어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코어 근육을 키우면 통증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운동이 중요하냐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말했던 척추질환과 관련된 환자들은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순서대로 치료를 잘 하셔서 타이밍에 맞춰서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환자처럼 좌골 통증만 오직 좌골 통증만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의외로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는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걷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잘 걸어 다니세요. 근데 걸으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나 런지나 아니면은 뒤쪽으로 다리 근육을 당겨주는 운동이나 다양한 다리 운동,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 권유를 드리는데 통증이 심하시면 자전거 잘 못하세요, 또 이분들이. 그래서 자전거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NJ님이 원장님 엉덩이에 맞는 근육 주사는 어떻게 흡수가 돼서 효과가 나타났나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손가락 염증으로 병원에 다녔는데 계속 엉덩이 항생주사 맞았거든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궁금하다고. 골다공증도 배에 주사도 그렇던데 다른 곳에 주사 넣으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근육 주사도 그냥 똑같이 정맥 주사랑 같은 원리예요. 정맥 주사는 혈관 내로 들어가서 그게 타고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면서 효과를 보이는 거고 근육 주사는 근육으로 흡수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흡수가 되어서 되는 거고 피하로도 가능한 거고요. 골다공증 주사 중에서는 피하로 놓는 주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육으로 맞는 주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되는 원리는 경구가 되었든 근육이 되었든 정맥 내 투여가 되었든 다 같은 원리로 체내로 흡수가 되어서 농도가 유지되면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주사제들은 혈관 내 투여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근육 주사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뭐 피하나 뭐 이런 것들도 선호하게 되는 이유도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립되어진 치료라는 것이 약제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여 방법이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물을 들어가서 체내에 딜리버리를 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어떤 곳에서 가장 효용성 있게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도 약제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투약 경로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질문을 보겠게요. 행복한 인생님께서 엉덩이 통증이 지속되면서 다리로 방사되는 느낌, 내려간다는 뜻이죠. 앉아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은 보통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일상에서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 1번은 척추질환 때문에 생기는 방사통, 좌골신경통이 가장 많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심하지 않고
골반에 있는 근육과 힘줄의 과긴장과 염증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3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 질환이 모호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영상 검사와 환자의 이학적인 검사를 충분히 잘하고 어떤 때 불편한지를 병력을 잘 청취해 갖고 이게 척추 질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원인인지를 잘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나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에 앉는 생활 습관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좌골 자체가 땅에 닿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허혈성 변화가 많이 오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 운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도 퇴행되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고요. 좋은 운동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레리나들이 하는 자세 있잖아요. 다리 뒤쪽으로 뻗어주는 운동들. 그런 레그라이징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해피라이프님. 행복한 인생님하고 똑같은 뜻인데 영어로 되어 있군요. 해피라이프님이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 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끝까지 내려가는데 이럴 때는 병원을 언제 가야 할지 어떤 증상이 심각한 신호인지 궁금하다고 모셨어요. 1번은 통증의 정도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제한이 되면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 단계별로 치료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신호는 발등까지 내려오는 기나긴 방사통. 그러면은 이건 신경 뿌리병증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척추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증상이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각 저하나 운동마비가 있다면은 거의 척추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을 할 때 쩔뚝거리게 된다. 그것도 굉장히 나쁜 신호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와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분이 돼서 다음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질문을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는데 모두 대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죄송해요. 네. 남아있는 질문들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댓글을 확인하면서 실또 댓글 통해 가지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식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